여러분들 태썸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 4단원 1차 방정식 심화 유형 풀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7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인데 1번 문제를 보니까 방정식이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1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절대값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양수의 값이 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3을 하시면 답이 3이 나오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3을 하시면 3으로 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안에 적혀 있는 수가 양수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양수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문자로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1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3 곱하기 절대값 x-4 절대값. 자, 요거는 5x 플러스 12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채로는 얘들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가 벗겨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벗겨서 밖으로 꺼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x-4는 양수, 음수 나뉘는 게 기준이 0이잖아요. 0이 되는 x의 값은 4예요. 4. 그래서 첫 번째 x의 값이 4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안에 있는 이 수는 양수가 될 거니까 그대로 나왔겠죠? 그럼 그대로 나온다면 3에 x-4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괄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을 3을 곱할 때 분배 법칙에서 곱할 수 있으니까 5x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분배 법칙 하시면요. 3x 마이너스 3, 4, 12는 5x 플러스 12. 그 다음에 이항을 해볼까요? 이 녀석 이항하면 우변은 2x가 될 거고 여기 있는 12 이항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왜냐면 좌변으로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므로 정리해 보시면 x의 값은 얼마다?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보세요. 이거를 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처음 준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는 풀게인데 x의 해가 마이너스 12가 나와봤어요. 마이너스 12가 4보다 큰가요? 아니죠. 아유 그러니까 나는 답으로 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일단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x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두 번째 경우도 풀어주셔야겠죠? 4보다 작다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 정리했죠? 음수가 된다면 부호를 바꿔서 꺼내라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꿔서 꺼낸 거죠? 이거는 5x 플러스 12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을 분배 법칙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위로 가지고 와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4, 12는 5x 플러스 12.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8x 여기는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왔으니까 0이구나.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자 여기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0입니다. 8로 나눠봤자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바로 해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 준 x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 준 x의 조건이 얼마냐면 x가 4보다 작다면 난 이렇게 풀 거예요 라고 한 거잖아요.
x가 0이니까 4보다 작은 게 맞죠? 아, 그러면 내가 준 조건에도 만족을 하니까 얘는 해가 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해를 들고 올 수 있는 게 x는 0,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절대값이 들어간 계산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서 양수면 그대로 꺼낼 거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자. 이거 1번 문제 어려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2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 녀석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 녀석의 해를 구하면 지금 나 1차 방정식 2개가 줬죠? 2개. 첫 번째 거부터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을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일단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해가 자연수가 된다니까. 참고로 자연수는 분모가 1 되는 수예요. 그러면 해의 형태를 구하려면 x는 숫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배법칙 풀고 x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배법칙 하시면 밑에다 좀 적을까요? 왠지 숫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얘 분배법칙부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3, 6, 18x 플러스 6k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이거는 4도 분배법칙 하셔야 되죠? 4, 3, 12x 마이너스 4 플러스 2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나는 x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얘를 좀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12x 그럼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을 정리하시면 얘는 얼마예요? 6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4k거든요. 그 4k 1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 녀석까지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x는 의로 정리가 하겠죠? 6으로 6분의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이 6이라는 분모는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k의 분모도 되고 여기 있는 플러스 16의 분모도 되니까 세 개가 모두 다 약분이 되는 상태면 약분을 하셔도 돼요. 한쪽만 약분이 되면 약분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우린 지금 2로 약분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2, 3은 6, 2는 4, 2, 8, 16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수가 해가 되는데 이 해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구나. 그럼 분모가 1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분모가 1이 되려면 위에 있는 분자랑 약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3의 배수 누구 있죠? 3, 6, 9, 12 이런 수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위에 있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자연수가 되려면, 즉 3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k의 값은 계산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계산을 한쪽에 잠깐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8이 3이 되고 싶대요. 마이너스 2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k는 2분의 5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눌 거니까 이렇게 들고 오겠죠? 그래서 k는 k는 2분의 5인데 여기서 또 잘 보시면 자연수 k만 된대요. 그래서 이 녀석은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또 한 번 더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이번에는 6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2k는 8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1 이렇게 나오거든. 와우. 자연수 k가 구해졌죠? 그럼 얘만 구해졌니? 9랑 12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마이너스 2k가 넘어가시면 1이 되거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9 뒤부터는 전부 다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이 되기 위한 k 값이 아까 전에 1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만 이제 k 만족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가 1이래요. 우리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이 K값에 대해서 다음 1차 방정식 이 녀석의 해를 구하면이에요. 근데 나는 K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 1을 전부 다 뭐 하셔야 돼요? 집어넣어야겠죠? K값에다가. 그리고 나서 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5분의 5니까 1이죠? 계산할 거 없이 3x-2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x 그 다음 뒤에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5까지 처리해서 적어주셔야겠죠? 2x 이항하면 좌변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일 거니까 3x 마이너스 2x는 1x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2 계산하시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해는 x는 6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 해를 a라고 했구나. a의 값이 얼마니? 하니까 여러분들은 6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어진 연산, 약속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 해봤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건데 이런 걸 전부 다 수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어렵게 식을 줬네요. 식을 줬어도 얘들아 계산하는 방법은 약속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약속, 별표라는 약속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별 기준으로 앞에 적혀있는 어떤 숫자나 식을 A라고 할 거고 별 기준으로 뒤에 적혀있는 숫자나 식을 B라고 한다면 처음에 나는 3AB, 즉 뭐예요? 앞에 적혀있는 식과 뒤에 적혀있는 식을 곱한 다음에 3배하라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2A를 빼줘라 라는 거니까 A라는 앞에 적혀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더해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괄호에 있는 얘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K랑 연산을 하겠죠? 그럼 일단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게 식이 숫자가 아니라 식이죠.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별 3분의 4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연산을 보세요. 3배에 앞에 있는 식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싶은 거니까 b는 얼마다? 3분의 4 뒤에 있는 거 안 끝났어요. 아직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3이랑 괄호랑 뒤에 3분의 4랑 2까지가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약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4를 식에다가 괄호에다 곱할 거니까 분배 법칙에서 곱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약분이 될 거고 2,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6,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에도 분배 법칙에서 곱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분배 법칙 할 건데 우리가 얘들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얘가 2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를 분배 법칙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거 옆에 것도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괄호에 곱해라니까 마이너스 2를 괄호에 곱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 해서 가지고 가셔야겠죠?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2랑 2랑 약분할 거니까 3x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식 정리해 줄게요. 동류항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x 상수항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요까지 나와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 요거 연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얘를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별 k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8이 된대요. 일단 별 연산부터 해볼게요. 또 여기를 보고 식 정리를 하셔야겠죠? 3에다가 a랑 b를 곱하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k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아직 남았죠? 마이너스 2에다가 앞에 있는 식을 곱하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차피 3도 분배 법칙하고 앞에 거 여기에서요. K도 분배 법칙 할 거니까 나는 K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처음부터 3K를 분배 법칙 하면 좋겠죠. 3K를 이렇게 곱하시면 될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 3은 9, K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 3은 6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식에 곱해 줄게요 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에서 곱하셔야 돼요. 플러스 2, 3은 6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x1차항, 얘가 x1차항, 얘는 상수항, 얘도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식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k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 y는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4 계산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한 게 얼마냐고 했냐면 이걸 계산한 게 8이래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8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x의 값이 존재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보통 식 정리를 하면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숫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없지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될 건데 오른쪽은 0이 아닌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등호까지 해서 는 8까지 되어 있는 이 아이가 방정식이잖아요. 이 방정식을 정리해 봤는데 이 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k에 플러스 6x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항을 할게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4인가요? 그렇네요.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0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0. 그죠?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은 0 이렇게. 그래야 0 곱하기 x는 어떤 숫자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6 이항하면 마이너스 9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로 양변을 나누겠죠? 나누시면 플러스 바뀌고 약분이니까 k는 플러스 바뀌고 약분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해가 없도록 하는 만족하는 k의 값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방정식을 몇 번 하셔야 되냐면 지금 3번이나 계산을 해야 돼요. 파란색 연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연산 한 번 했고 초록색으로도 또 가지고 와서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좀 길게 식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요런 과정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뒤죽박죽 계산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정리를 하면서 해보세요. 자, 4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 합격률이 10%인 어느 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고 불합격자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40점이 낮아요. 전체 평균이 50점일 때 최저 합격 점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합격률이 10%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격률이 10% 이게 전체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점수를 쫙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전체 학생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죠? 근데 그 중에서 10%, 즉 100으로 나눈 것 중에서 10개. 그러면 10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칸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이게 10칸으로 나눴다면 한 칸. 여기가 10%. 그럼 나머지 90%는 불합격을 한 거겠죠? 자, 이 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최저 합격 점수보다는 20점이 높대요.
최저 합격 점수가 몇 점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합격한 사람을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점수가 낮은 것부터 여기 빵점 이렇게 보면서 제일 위에 100점까지 해서 쭉 세웠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점수가 높은 사람 10%가 합격을 했겠지. 여기에 합격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 최저 합격 점수. 이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X점 이렇게 가지고 올까요? 자, 그러면 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은 X점보다, 즉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이만큼을 받았다는 거죠. 평균이.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은, 자, 불합격자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도 냈어요. 이 아이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 X점보다 40점이 낮다고 했으니까 빼기 4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의 전체 평균이 50점이라고 했어요. 자,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총 인원수에다가 인원수 분의 총 점수의 합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즉, 총 점수의 합에서 나누기 총 인원수를 했을 때 이 아이가 50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인원수가 알아야 되지, 지금. 근데 지금 인원수 안 나왔죠. 그러면 얘도 지금 뭘로 해야 되냐면 문자로 줘야 해요. 자, 우리가 일단 문자로 먼저 주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전체가 몇 명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체가 모르니까 우리는 A명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거니까 10분의 1 A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는 10분의 9 A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총 인원이 A니까 A에다가 10분의 9를 곱하면 불합격자 한 학생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총 인원수는 A명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 총 점수의 합은 10분의 1 A명이 X 플러스 20점을 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게 평균이죠. 그래서 저걸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A에다가 인원수에다가 이 인원수가 모두 다 X 플러스 20점을 받았을 거니까 얘를 곱하시면 합격한 학생들의 총 점수의 합이 나올 거고, 우리는 불합격한 학생의 총 점수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9A명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모두 X-40점을 받았다고 하는 게 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지금 50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수가 공통분모 A가 있는데 요렇게의 분모도 A고 요 녀석의 분모도 A예요. 그럼 A가 3개가 다 A가 있으면 A를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A 이거 전부 다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50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10분의 1 곱하기 괄호, 그 다음 10분의 9 곱하기 괄호는 50인데 10분의 이게 지금 되게 눈에 거슬리잖아. 그럼 나는 분모를 1로 만들어주고 좀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양변에 이 전체식에서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0이 남게 될 거고 여기는 10을 곱하시면 9가 있으니까 9를 분배 법칙 하겠죠. 플러스 9, x 마이너스 9, 4, 36, 360 이렇게 될 겁니다. 10을 곱했으니까 50은 5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족하는 x값 일단 지금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9x랑 x 더하시면 10x, 그 다음에 여기 20 마이너스 36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40, 이 항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340 계산해 주시면 800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10으로 나누시면 x는 84 이렇게 될 겁니다. 와우, 우리 구했네요? 그러면 최저 합격 점수를 우리가 x라고 놨으니까 x는 84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반복해서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세요, 얘들아. 한 번 듣고 그렇게 선생님 맞게 푸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8초가 걸리는 A 열차와 길이가 2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6초가 걸리는 B 열차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데 A 열차와 B 열차가 만나서 완전히 지나가는 데는 9초가 걸린대요. 지금 전부 다 완전히 통과, 완전히 건너는데, 그다음 완전히 지나는데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 다시 할게요. B 열차의 길이가 120m일 때 A 열차의 길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둘 거거든요. 얘를 X미터입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완전히 통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고, 이 터널을 지나는 기차가 있단 말이지.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여기 터널에서 진입하면서 시작해서 이 기차가 터널 길이만큼 간다면 여기 앞머리가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이렇게 터널 길이까지만 간다면 얘는 완전히 통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더 와야 되냐면 자기 몸 길이만큼, 즉 기차의 길이만큼 더 나가야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통과라는 말은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한 것만큼 가야지만 완전히 통과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리를 완전히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 길이에서 기차 길이만큼 더한 만큼 움직여야 돼요. A 열차와 B 열차가 만났는데 완전히 통과를 하려면 A 열차 길이와 B 열차 길이를 더한 것만큼 움직여줘야지 얘는 완전히 통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요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봅시다. 자, A 열차의 길이는 모르니까 X 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8초가 걸렸어요. 지금 A의 속력을 모르죠? A의 빠르기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8초가 걸렸는데 거리는 얼마를 지났냐면 300m인 터널에다가 더하기 기차 길이만큼 갔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미터만큼 움직이면 A의 빠르기죠.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B의 빠르기는 속력은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간은 16초가 지났는데 16초 걸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길이가 200m고 B는 기차 길이를 줬죠. 120 이렇게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6분의 얼마죠? 320인가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이 녀석은 20 초속 20이죠.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초속 20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기가. 자, 그러면 A와 B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A를 일단 좀 작게 그릴게요. A가 요만하고 그 다음에 B가 이만하다고 하시다. 이만큼. 자, 이게 B의 기차 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오고 있냐면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시작해서 얼만큼 가야 되냐면 B가 멈춰 있다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A가 시작해서 B 길이만큼만 간다면 완전히 통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 몸뚱아리 길이 여기 A 길이만큼 더 나가야지만 이까지 와야지만 완전히 통과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길이에다가 A 길이를 더한 것만큼 움직여야지 얘를 완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B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B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B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A가 느낄 때는 B를 통과하는 속력이 자기 속력에서 B 속력을 더한 것만큼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붕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갈 때 내 옆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다면 나는 이 차랑 이 차의 사이의 속력은 별로 빠르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내 속력과 상대의 속력의 차이만큼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시속 80km로 가고 있다면 내가 옆에 차를 앞지른 속도는 20만큼만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갈 때 이 도로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시속 80으로 간다면 옆에서 어떻게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얘가 쌩 하고 옆에 팍 지나가요. 근데 그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옆을 싹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180만큼의 속력으로 싹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가 다 움직인다고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A가 사실 자기가 움직이는 속력보다 B가 움직이는 속력을 더한 것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세 번째 거. 여기 있어요. 마주보고 달릴 때는 A 열차와 B 열차가 완전히 지나가는데 9초가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9초. 자, 그러면 우리는 뭘로 풀까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걸로 구할까요?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속력 곱하기 움직인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근데 얘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B의 길이에다가 A 길이를 더한 것만큼 움직일 거고 속력은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속력은 두 개의 속력을 더한 것만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8분의 300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b의 속력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만큼이 속력으로 느껴져요. 더 빠르게. 근데 이게 지금 9초가 걸렸댔으니까 곱하기 9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여기 b 길이랑 a 길이는 b 길이가 120이고 a 길이가 x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식 정리 좀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자, 9가 분배 법칙에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약분 처리가 되고 2분의 300 더하기 x. 그다음 플러스 9이 18, 180은 120 더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물론 얘를 좀 정리하시면 180이랑 120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얘를 계산을 먼저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모 2인 게 되게 거슬리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100 더하기 x, 300 더하기 x는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120 플러스 2x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방정식 계산은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겨서 x는 하고 넘겨서 이 항에서 계산만 해주시면 A 열차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우린 처음부터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서 x의 해를 구하고 싶은 A 열차의 길이가 바로 나올 거예요. 마지막 계산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좀 복잡한 거 생각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반복해서 10번을 들어도 되고 20번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완벽히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6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일 문제네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일의 완성은 우리는 항상 얼마로 두고 해야 된다? 1로 두고 하는 거다. 혼자서 일을 하면 A는 9일, B는 12일이 걸리고
혼자서 일할 때 9일이 걸린다는 말은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엄마야?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9분의 1이고 B가 12일이 걸려서 일을 완성한다는 말은 B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일의 양의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환산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계산을 각각 해두시고 A, B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혼자서 일할 때의 4분의 3밖에 못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얘들아? A, B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혼자서 일할 때의 4분의 3밖에 못한대요. 그럼 내가 혼자서 일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 건데 A랑 B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의 능률을 4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만큼만 처리를 한다는 거니까 혼자서 일할 때보다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A, B가 두 사람이 되게 친해서 서로 막 수다를 떨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A, B 두 사람이 4일 동안에 함께 일한 후에 남은 일을 B가 혼자서 할 때 B는 며칠 동안에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A, B가 함께 4일을 일하고 그 다음에 B가 혼자 X일 동안 일을 해서 일을 끝냈으니까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얘들아. 그러면 일단 혼자서 일을 한다면 A는 9분의 1만큼 일할 수 있고 B는 12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한다면 A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9분의 1에서 4분의 3만큼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약분하시고 3, 4, 12분의 1만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B도 혼자 일할 때는 12분의 1을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한다면 이거 일의 능률의 4분의 3만큼만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4, 4, 16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함께 4일 동안 일했으니까 함께 하는 일의 양인 12분의 1과 16분의 1을 들고 와야 되겠죠? A는 12분의 1만큼 4일을 일했을 거고 더하기 B는 16분의 1만큼 4일을 일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더하기 B가 이번에는 혼자 X일만큼 일해요. 혼자 일하니까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혼자 일하는 양을 가지고 와야겠죠? 12분의 1 곱하기 X일 동안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1이 된대요. 일을 끝냈다. 일 전체를 완성했다. 그럼 이제 얘를 식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하시고 3분의 1 더하기 약분하고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2분의 1x는 1입니다. 분수 되게 눈에 거슬리니까 양변에 12를 곱할게요.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x는 1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5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의 날짜는 5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76쪽에 펴시면 여기에 스텝 4의 심화 문제 2개가 더 있거든요. 이 녀석 풀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10%의 소금물 400g에서 소금물 1컵을 덜어내고 다시 같은 양의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6%의 소금물 200g을 넣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어요. 처음 덜어낸 10%의 소금물 1컵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정리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농도를 다루는 문제에서는요. 농도와 소금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내가 식을 계산하거나 식을 세울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A라는 I에서 A의 일부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빼기 A의 일부 A 다시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B라는 용액을 더 넣어서 C라는 I의 용액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거를 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의 소금물 400g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소금물을 한 컵 덜어냈으니까 나는 A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농도인데 얘를 Xg만큼 덜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양의 물을 넣었다고 했네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더하기 다시 X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 사이에 또 있는 거구나. 이걸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여기서 B를 바로 섞은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물을 넣었어요. 물. 그리고 B를 섞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X만큼 빼냈는데 빼기 X. 그런데 나는 맹물을 또 X만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의 소금물 200g을 넣어서 우리는 8%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처음 덜어낸 X의 소금물은 얼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소금물로는 항등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400에서 X만큼 뺐는데 다시 물을 X만큼 넣고 200을 넣었으니까 C는 얼마가 됐을까요? 계산하시면 600g이 됐겠죠. 이거는 금방 계산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소금을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이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죠? 농도가 100분의 10%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걔가 뭐냐면 400g을 100분의 10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아니, 소금물이 400 있잖아요. 이 중에 농도가 10%라는 건 이 400g의 소금물을 100개로 쪼갠 것 중에 10개만큼이 소금이에요 라는 말이 10%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40g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바로 40g 계산할 수 있으니까 40g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얘에서 덜어냈어요. 지금 얼마를 덜어냈냐면 100분의 10% 이하인데 얘를 Xg을 빼냈으니까 소금은 요만큼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빠져나간 소금은 빼줘야겠죠? 빼기 100분의 10X 이렇게. 그리고 맹물에서는 물을 넣은 곳에서는 소금의 양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물은 소금이 안 들어있죠? 그 다음에 6%의 소금물 200g을 넣었으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6 하시면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약분하시면 얘 계산하면 2, 6, 10이니까 12g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C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C도 600g의 소금물인데 이 아이의 진하기가 100분의 8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00개로 나눈 것 중에 8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말이라서요. 약분하시고 6, 8, 48, 48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서 뭐를 할 거예요?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정리해서 다시 적을게요. 40g 빼기 100분의 10x 에다가 더하기 이 x는 곱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하기 12g 하니까 소금이 48g이 됐어요. 얘를 풀 거예요. 일단 약분하시고 10 나오겠죠? 양변에 10 곱할게요. 얘랑 더하면 50인데 10을 곱했으니까 520 마이너스 x는 10을 곱하시면 480.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를 일로 이항할게요. x는 여기 있는 480은 이쪽으로 이항해야겠죠? 마이너스 480 하시면 4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퍼내야 되는 소금물 한 컵의 양이 40g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소금물 부분 풀어보세요.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선생님처럼 표로 정리하시면 어디에 뭐가 얼만큼 들어갔지, 뭐를 뺐나, 뭐를 더했나 이렇게 해서 차분히 정리를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가 잘 알아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7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푼다고 머리가 진짜 정말 지끈지끈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심화 문제 도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원가 정가 문제죠? 자, 우리는 원가 정가 문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파는 가격이 정가인데 정가에서 잘 안 팔려서라든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할인 판매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인 판매 금액도 원가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긴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에요. 원가가 1,000원이에요. 이익을 500원을 붙여서 정가를 1,500원에 팔았어요. 자, 정가가 1,500원인데 우리는 200원을 할인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할인 판매 금액이 1,3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1,300원은 원가 1,000원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기게 되죠? 이때 이익은 할인 판매 금액인 1,300원에서 원가인 1,000원을 빼시면 3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정가를 팔았을 때는 500원이 이익이 생겼지만 할인 판매를 하면 3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정가를 팔 때보다는 이익 금액이 줄긴 했지만 이익이 없진 않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상품을 정가대로 판매를 하면 10개를 판매할 때마다 600원의 이익이 생긴대요. 10개를 판매할 때마다 6,000원의 이익이니까 얘를 한 개를 팔 때는 600원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고 이 상품을 정가에 30% 할인해서 40개를 판매하였더니 이익금이 정가에서 400원 할인해서 30개 판매했을 때 이익금과 같다. 자, 얘들아 보세요. 정가의 말이 되게 길어서 그런데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정가의 30% 할인 판매 몇 개? 할인 뭐라고 적었니 내가? 판매라고 적어야 되는데 판매 40개를 했을 때의 이익금이 어떨 때의 이익금과 같냐면 정가에서 400원을 할인해서 팔았을 때 30개를 팔았을 때의 이익금과 같대요. 이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좌변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정가에서 30%의 할인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단 원가를 모르고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라고 줄까요? X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가가 얼마냐면 6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정가가 X 원가에다가 더하기 600을 한 게 이게 정가가 될 거예요. 근데 30%를 할인해서 팔았어요. 우리가 30%를 할인해서 팔았다는 건 70%만큼만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100분의 7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한 개 팔 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이거를 4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40 하면 팔았을 때의 총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팔았을 때의 총 금액이 아니라 팔았을 때 지금 이익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익금이라는 건 누굴 빼줘야 돼요?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줘서 남은 돈이 이익금이죠. 그럼 지금 이만큼은 판매 금액이라는 거지. 판매 금액.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가를 빼야 돼요. 빼. 자, 원가가 얼마죠? 원가는 X1이었죠. 근데 이 X1은 한 개당 원가예요. 그러니까 난 40개를 팔았으니까 40개의 원가는 40X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우변. 여기 있는 것 좀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 녀석은 자 어떻게 되냐면 정가에서 4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근데 정가가 아까 얼마였냐면 X 더하기 600원이 정가였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400원을 할인했어요. 그럼 빼기 400원이겠죠?
자, 이거를 몇 개를 팔았냐면 30개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0을 해줘야지 뭐가 나와요? 30개를 판매했을 때의 판매 금액,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겠죠? 이건 이익금이 아니에요. 이익금이란 건 이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일단 빼줘야 돼요. 그러면 30개의 원가니까 30x가 30개의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 30개의 원가를 빼줘야 돼요. 이익금과 이익금이 같대요. 아, 이제 좌변과 우변 식을 좀 길게지만 우리가 정리를 잘 했어요. 여기서 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식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0 약분할 수 있고 10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4, 7, 28. 28을 괄호에 곱할 거니까 분배 법칙에서 곱해 봅시다. 그러면 28x 플러스 28에 6 곱해야 되나요? 6, 8, 48, 6이 12 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8 하시고 뒤에 공 2개 이렇게 붙을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0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우변 정리해 볼게요. 우변. 여기는 x 플러스 20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 30이 분배 법칙에서 오겠죠? 그러면 30x 플러스 3이 600 하시고 뒤에 공 하나 더 보니까 6,000원 마이너스 30x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 있는 플러스 x 플러스 30x 마이너스 30x 없어질 거고 여기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28x랑 마이너스 40x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x가 되거든요.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죠? 는 여기 있는 플러스 6,000을 넘기시면 마이너스 6,00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계산하시면 1,800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나는 양변에 얼마를 12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x는 12 나누시면요. 9이 18, 9일은 9니까 9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x는 900원, 즉 원가가 900원입니다. 이렇게. 되게 머리 아프겠지만 얘들아, 이 아이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문제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식을 세워보고 풀어보고 반복해서 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는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